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이 숨을 죽이고 지켜본 순간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소추안 기각 결정이 내려졌죠. 그 순간 선고 요지를 읽어내려가던 한 재판관의 차분한 표정과 단호한 목소리가 우리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문영배 재판관이었죠. 그런데 이 문영배 재판관이 퇴임 후 첫 에세이집을 출간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제목이 참 독특합니다. 호의에 대하여라는 책인데요. 30년 가까이 판사로 살아온 한 법관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판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딱딱하고 권위적이며 차가운 모습을 상상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런 선입견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문영배 재판관은 자신을 자작나무라는 필명으로 부를 만큼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산책길과 등산길에서 만난 나무들에서 인생의 교훈을 얻죠. 고향 마을에서 자신을 반기던 느티나무에서 위로를 받고 고로쇠나무의 수액을 마시며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에 대해 생각합니다. 특히 인상 깊은 건 주목나무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을 간다는 주목나무를 소개해 주었는데 문영배 재판관은 헤아릴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 사진을 존경하는 선배에게 보내며 선배를 닮은 것 같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 선배는 수백 년을 삶의 단위로 생각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영배 재판관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이죠. 그는 허브 코엔이 세상의 8알이 협상이라고 했듯이 자신도 분쟁 해결의 8알을 조정으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실제로 9개월간 손해배상 사건의 절반을 조정으로 해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호의의 힘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타협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려 했죠. 그때 문영배 재판관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따뜻한 녹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낡은 우산 하나를 선물했어요. 믿어지시나요? 그 작은 호의가 얼어붙었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로 적대시하던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결국 합의에 이르렀죠. 그 어떤 거창한 법적 논리보다 따뜻한 녹차 한 잔이 더 큰 힘을 발휘한 겁니다. 이런 일화들이 책에 가득 담겨 있어요. 문영배 재판관은 말합니다. 화가 나면 화를 이기기 힘들므로 화가 나기 전에 화를 늦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법정에서 화를 낼 뻔할 때는 배석 판사들에게 법복 소매를 당기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회자하는 판결인데요. 자살을 시도하려고 여관에 불을 지른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고 다친 사람도 없었어요. 선고 당일 문영배 재판관은 피고인에게 아주 특별한 일을 시켰습니다. 자살을 10번 외쳐보세요라고 했죠. 피고인이 자살을 10번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문영배 재판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10번 하면 본인은 자살이라고 말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살자로 들립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실패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살에 실패해서 살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듣고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절망에 빠진 한 사람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심어준 거죠. 이게 바로 호의의 힘입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작은 호의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주위에 불행한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고요. 하지만 문영배 재판관이 항상 관대했던 건 아닙니다. 화이트 칼라 범죄, 즉 공직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정했어요. 창원지법이 공직 부패의 양형 기준을 강화할 때 직접 참여했죠. 왜냐하면 화이트 칼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과 판사의 사회적 경험이 비슷해서 그들의 범죄 이유가 심정적으로 와닿는 면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던 거예요. 반면에 사회적 약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처벌보다는 그들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죠. 폭력 사건 피고인에게는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이행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이런 철학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문영배 재판관은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야 본격적으로 독서를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초임 판사 시절 자신의 경험 부족을 절감했기 때문이죠. 잡히면 처벌받을 게 뻔한 일을 왜 되풀이하는지, 계약서도 없이 왜 거액의 거래를 하는지 이해하기엔 경험이 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경험을 넓히기 위해 더 많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혼돈의 시기에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책 덕분이었다고 말할 정도로요. 근 40년간의 독서가 생각의 방향을 정리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신을 갖추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부터 몽테스키웨의 법의 정신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읽었어요. 그리고 이런 통찰을 얻었습니다. 문학은 보편적 진실을 추구하고 재판은 구체적 진실을 추구하며 양자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판사란 타인의 인생에, 특히 극적인 순간에 관여하는 사람이라고 문영배 재판관은 말합니다. 분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생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없다면 그들 인생에 커다란 짐을 지우는 오판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판사라는 직업이 두렵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영배 재판관은 판사가 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일까요? 복역 중인 기결수로부터 받은 편지 때문입니다. 판사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죠. 이 편지가 그를 법원에서 영원히 떠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책 제목이 호의에 대하여인 만큼 호의라는 것이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호의가 단순히 친절하게 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문영배 재판관이 말하는 호의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걸까요?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라는 그의 메시지는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걸까요? 큰 성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현재의 소소한 일상에 충실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저 위로의 말일까요? 아니면 더 실질적인 삶의 지혜일까요? 또한 문영배 재판관은 인생의 긴 여정에서 패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승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여 패배자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며 무승부도 있으므로 버틸 필요가 있고 그러면 훗날을 기약할 수도 있다고 조언해요. 이 말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왜 이 책을 썼을까요?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경험담을 정리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후배들에게 조언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이 모든 질문들의 답은 책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1998년부터 작성한 1500여 편의 글 중에서 엄선한 120편이 담겨 있죠. 일상을 대하는 태도, 두세 번씩 읽었던 책들에 대한 감상, 그리고 법원과 사회에 바라는 점들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특히 흥미로운 건 문영배 재판관의 독서 목록입니다. 그가 어떤 책들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어가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문학작품 속 주인공의 범행 동기를 분석하고 재판 과정과 판결 내용을 평가하는 법관의 시각은 정말 독특합니다. 그리고 사형제 폐지에 대한 그의 의견도 매우 인상적이에요. 생명의 경중을 누가 결정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자신은 형사 재판 중 한 번도 사형 선고를 하지 않았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힙니다. 이런 일관된 철학과 신념이 그의 모든 판결에 녹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결국 문영배 재판관이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는 것이고 그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작은 호의가 모여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것 말이에요. 아름다운 사람이 많다. 절망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그의 말처럼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작은 호의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영배 재판관이 30년 가까운 법관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요? 호의에 대하여는 2025년 8월 28일 김영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총 408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히 법조인이나 공무원 그리고 인생의 중반기를 맞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싶은 중년층, 직장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또한 갈등 해결에 관심이 있거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문영배 재판관의 따뜻한 성찰과 지혜가 담긴 이 책을 통해 여러분도 호의가 가진 놀라운 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